안녕하세요. 차업주의 이풀이입니다. 최근 대부분을 커뮤니티 글로 대체하여 영상이 뜸했네요. 그러면 다시 기업 분석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기업은 미국 기업인 센트러스 에너지입니다. 현재 아멕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죠. 아멕스는 뉴욕 증권거래소, 나스닥과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곳인데 그들과 비교하면 아멕스는 규모가 꽤나 작은 시장입니다. 중소형 기업들 중심으로 상장되어 있거든요. 현재 센트러스 에너지의 시가총액은 우리 돈으로 1조 원인데 그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면 특히 2021년 11월쯤에 큰 시세를 받았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센트러스 에너지와 엑스에너지의 업무 협약 체결 덕분으로 보이네요. 엑스에너지는 테라파워, 뉴스케일처럼 소형 모듈 원전을 개발하는 미국 기업이죠. 워싱턴주의 세계 최초의 상업규모 소형 모듈 원자로를 건설하는 엑스에너지의 X200이라는 소형 모듈 원전 SMR은 TRISO, X라는 고농축 우라늄 연료를 사용하는데 엑스에너지의 TRISO, X라는 이름의 연료는 20% 농축 우라늄인 HALEU를 활용한 연료입니다. 현재 대형 원전에 쓰이고 있는 우라늄은 5% 농축 우라늄인 LEU이고 HALEU는 차세대 원전인 소형 모듈 원전의 연료가 되는 20% 농축 우라늄인데 엑스에너지의 연료는 산화물 형태의 HALEU를 활용하여 만드는 연료죠. 마찬가지로 빌 게이츠가 설립하여 유명한 테라파워는 금속 형태의 HALEU를 활용하여 연료를 만들고 이것을 자사의 소형 모듈 원전에 사용하려고 있어요. 참고로 테라파워와 엑스에너지 모두 미국 에너지부 DOE에게 25억 달러를 지원받으면서 차세대 원전의 연료가 되는 고농축 우라늄의 공급망 구축을 위한 첨단 원자로 실증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센트러스는 이러한 두 SMR 기업들의 상업화 개발을 위해 HALEU를 공급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 시기에는 엑스에너지의 연료 제조시설 예비 설계가 완료되었기에 엑스에너지는 추후 연료의 상업화를 위해서 센트러스 에너지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엑스에너지는 2027년까지 워싱턴주에 소형 모듈 원전을 배치하려고 있죠. 덕분에 이 시기에 센트러스 에너지 주가는 강한 슈팅이 나왔던 것 같네요. 그리고 테라파워는 2030년에 나트리움이라는 자사의 SMR 상업화를 계획 중입니다. 결국 테라파워와 엑스에너지 모두 연료로 HALEU를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HALEU가 그대로 SMR의 연료로 사용되는 개념은 아니고 HALEU를 활용한 고농축 우라늄 연료로 개발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한수원도 올해 2월 센트러스 에너지에 HALEU 연료를 공급받기 위한 협력기양서를 체결하기도 했었으니 추후 한전원 자력연료가 센트러스 에너지의 고농축 우라늄을 받아 한국형 원전 SMR의 연료로 사용하게 되겠고요. 아무튼 테라파워와 엑스에너지는 모두 HALEU를 사용하는 소형 원자로는 맞지만 바닷가에 위치하여 해수를 사용하는 대형 원전과는 다릅니다. 냉각제로 물을 사용하지 않는 기술을 가진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테라파워는 나트륨 원자로의 상업화를 개발하고 있는 거죠. 두산에너빌리티와 삼성물산이 뉴스케일에 투자했다면 SK와 SK이노베이션은 테라파워에 3천억을 투자했고 현재 한수원도 테라파워와 전략적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워런 버핏의 버크셔에서 외의 전력사업 자회사도 테라파워의 나트륨 SMR을 건설하려고 있어요. 어느 회사의 원자로 방식이 대세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소형 모듈 원전들은 모두 HALEU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우리나라의 에너지맥스 계획을 보면 대형 원전 3기와 소형 원전 1기가 추가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현재 전 세계의 기업들이 차세대 원전인 SMR 개발을 하고 있고 각 정부도 SMR의 상업화를 계획하고 있으니 SMR의 연료가 되는 HALEU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다시 돌아와서 이보다 전인 2021년 6월 센트러스 에너지는 미국 최초로 승인된 HALEU의 생산시설을 설립했어요. 이 시기에 센트러스 에너지의 고농축 우라늄 상업화가 승인된 것은 아니고 미국 에너지부의 지원하에 엑스에너지, 테라파워가 참여한 실증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미국 오하이주에 구축된 센트러스 에너지의 고농축 우라늄 HALEU 연료시설은 이렇게 16대의 원심 분리기가 구축되어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고농축 우라늄인 HALEU를 생산할 수 있어요. 이 원심 분리기들은 동위원소의 분리 과정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120대의 개별 원심 분리기로 구성된 캐스케이드라고 합니다. 16대의 원심 분리기 캐스케이드에서는 연간 900기의 HALEU를 생산할 수 있죠. 센트러스의 완전자 회사인 American Centrifuge Operating이 이 원심 분리기를 제작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즉 100% 미국 내 생산이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미국은 고농축 우라늄의 공급망 구축을 하고 있었군요. 이후 2022년 12월 센트러스 에너지는 미국 에너지부의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는 첨단 원자로 실증 프로그램의 HALEU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게 됩니다. 소형 모듈 원전의 개발과 여기에 사용되는 고농축 우라늄 개발을 위해서 상업화를 위한 테스트 계약인 셈이죠. 따라서 2023년 6월 오하이주 피케톤 공장의 원심 분리기 캐스케이드를 준비한 센트러스 에너지는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로부터 우라늄을 도입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어요. 최대 20%의 우라늄 농축이 가능한 유일한 생산시설로 지정되었죠. 그렇게 센트러스 에너지는 HALEU를 미국 내 처음으로 생산하여 2023년 11월 에너지부에 납품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는 앞서 맺었던 상업화를 위한 테스트 계약의 1단계 이행으로 20기의 HALEU를 공급하게 된 거죠. 에너지부와 센트러스의 테스트 계약은 2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니 1단계를 이행한 센트러스 에너지는 이제 연 900기의 HALEU를 1년 내내 생산해서 공급하는 2단계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센트러스의 HALEU 생산이 에너지부와의 2단계 계약까지 충족하게 되면 추후 자금 지원을 받아 원심 분리기 캐스케이드를 120대까지 늘려 HALEU의 연간 생산량을 6,000기로 갖추려는 계획이죠. 대략 센트러스 에너지에는 이러한 이벤트들이 있었고 올해는 미국의 러시아 농축 우라늄 수입 금지 결정으로 인해 더욱 농축 우라늄의 중요성이 높아지게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센트러스 에너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번 24년 1분기 보고서를 한번 봐볼까요? 1998년에 상장한 센트러스 에너지는 더 많은 의결권을 가진 클래스 A 보통주, 그리고 상대적으로 의결권이 적은 클래스 B 보통주로 총 1,599만 6,980주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재무제표를 봐보면 현금 자산은 900만 달러를 가지고 있네요. 원화 기준 2,886억 원이죠. 그런데 유형 자산이 생각보다 너무 작군요. 원화 기준 100억 정도로 나와 있어 믿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대략 센트러스 에너지가 장치산업에 속하지 않으니 시설 투자 규모가 크지 않고 이익 구조가 괜찮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하지만 이로 인해 자산 총계는 작은 것을 알 수 있어요. 현금 자산은 많지만 유형 자산 등 운전자본 규모가 작아 자산 총계가 작은 구조를 가지게 된 것이죠. 바로 부채 부분도 봐보면 단기차 입금은 40백만 달러, 장기차 입금은 124백만 달러이니 원화로 2,264억 원의 부채를 가진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도 현금성 자산이 600억 더 많은 상황인데 부채 총계는 716백만 달러로 750백만 달러인 자산 총계 대비 446억 정도로 차이가 나는군요. 운전자본 규모가 작은 센트러스 에너지는 운용 가능한 현금성 자산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부채 총계와 자산 총계가 크게 차이 나지는 않기 때문에 향후 손실 규모가 커지게 된다면 부분 자본 잠식이 시작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미국에서 자본 잠식은 상폐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도 큰 문제는 되지 않겠습니다. 이제 바로 실적을 봐보면 먼저 이번 분기 매출은 작년 동분기 대비 감소했네요. 매출원이 분리작업 단위, 우라늄, 기술 솔루션 총 3가지로 나뉘는군요. 여기서 말하는 분리작업 단위는 SWU로서 천연우란 5% 농축 우라늄인 에리우로 만들어 팔면서 발생되는 매출입니다. 센트러스 에너지가 수입해오는 우라늄의 원료는 프랑스의 어라너와 특히 러시아의 테넥스한테 공급받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최근인 이번 5월 13일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인 H.R. 1042에 서명했습니다. 따라서 3달 뒤인 8월부터 미국은 저농축 우라늄인 에리우의 수입을 금지하게 되는데 그러면 현재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센트러스 에너지 저농축 우라늄의 원료는 변화가 생길 수 있죠. 그동안 센트러스는 과거 러시아의 테넥스와 싼 가격의 원료 우라늄에 장기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낮은 가격의 원료를 공급받고 있어 원가면에서 좋았지만 미국의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 금지로 센트러스가 저렴한 원료를 공급받는 장기 계약을 포기하게 되면 센트러스 에너지의 매출 원가는 증가할 수 있겠군요. 이익률이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죠. 실제 이번 컨콜에서 이 관련 질문이 나왔었는데 센트러스 에너지의 경영진은 국익을 위해 테넥스와의 계약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네요. 참고로 러시아 테넥스의 에리우 세계 점유율은 44%이고 미국 대영원전의 러시아산 저농축 우라늄 사용은 24%에 달합니다. 그리고 고농축 우라늄인 HALEU는 러시아산이 세계 점유율 100%이죠. 이렇게 에너지원을 한국가에게, 그것도 공산진영 국가에게 의존하게 되면 러시아에게 LNG를 의존받던 유럽이 러우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는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대형원전 연료인 에리우를 단계적으로 국산화하고 또 차세대 원전 연료인 HALEU를 개발하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따라서 에리우와 HALEU의 사업을 모두 하는 센트러스의 사업 전망은 긍정적이고 원심 분리기까지 제작하기 때문에 방향성이 아주 좋죠. 다만 이렇게 되면 센트러스 에너지는 원료값은 증가할 수 있는데 반대로 러시아산 에리우를 사용하던 미국 기업의 대체를 해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센트러스의 에리우 매출은 점차 더 증가할 수 있는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 대형 원자로의 경우 2028년까지는 위수입 금지 법안의 법 적용 유예를 받을 수 있으므로 당장 원료값이 높아질 수 있는 센트러스가 미국 기업의 에리우를 대체해 나가는 데에는 시간이 생길 수 있겠어요. 즉 추후 어쩌면 실적이 악화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라늄으로 분류된 매출원이 고농축 우라늄인 HALEU를 뜻하는 것 같아요. 아직 1단계를 위해 20기만 공급된 상황이니 매출은 아직 없죠. 그런데 여기에도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원심 분리기 캐스케이드에 쌓인 HALEU를 저장하려면
일반 에리우 전용 실린더는 사용할 수 없고 HALEU 전용 실린더인 오비 실린더라는 것이 필요한데 미국 에너지부로부터의 공급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어요. 따라서 센트러스가 에너지부에 공급하는 2단계 계약에 제한이 생기고 있는데 이것의 2단계 계약성사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네요. 올해 말중에 실린더 부족 상황은 해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센트러스 에너지는 현재 20% 농축 우라늄인 HALEU를 135기까지 누적 생산했다고 하니 진행 속도는 좋네요. 그리고 여기 기술 솔루션은 센트러스 에너지가 원심 분리기를 설계하고 제작하듯이 엔지니어링 부품들을 제작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기술 솔루션의 매출이 올라오면서 이익으로 전환했고 이것이 감소한 에리우의 매출과 이익을 일정 부분 상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분기 매출이 꽤 감소한 만큼 적자 전환한 것이 보이네요. 따라서 순손실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손실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 시설 투자를 크게 할 예정도 없으며 미국의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 금지로 인한 자국 내 우라늄 관련 기업들의 보조금 27억 달러 얘기가 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번에 다음 분기 예상 실적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어요. 최근 센트러스 에너지의 실적 변화를 보면 매출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었는데 개발비 혹은 원가 문제로 이익은 줄어들고 있었네요. 그러다가 가장 최근 분기에 급격히 감소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전홍축 우라늄의 판매량과 가격이 모두 감소했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당장 센트러스 에너지의 실적 전망은 긍정적이지만은 못할 것 같네요. 그러면 이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프리의 요약 시간입니다. 센트러스 에너지는 작은 운전자본 규모로 인해 자본 총계가 그리 크진 않습니다. 다만 이는 미국 거래소 기준에 문제가 없고 또 현금 자산은 차입금보다 400억 이상 많은 상황에 미국의 자국 우라늄 관련 기업의 보조금액이 있기 때문에 에리우와 HALEU를 생산하는 센트러스 에너지의 재무 상황은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리고 현재 실적은 감소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러시아 테넥스와의 값싼 원료 공급 계약을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 마진은 떨어질 수 있겠고 미국 기업들의 에리우 대체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센트러스 에너지의 단기 실적은 좋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미국 내 원심 분리기를 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미국 기업, 그리고 HALEU 생산 허가를 받은 유일한 미국 기업, 또 미국 에너지부가 추진하는 실증 프로젝트에 2단계가 잘 진행되고 있으므로 2단계 완료 시에는 향후 9년간 상업화를 위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점, 시간이 갈수록 러시아산 우라늄의 대체를 해나갈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울프스피드처럼 초장기 투자로 설정하면 꽤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일 센트러스 에너지에 투자금을 그냥 바로 넣으면 비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차업주 채널의 메인 기업에서 차익 실현을 하게 될 때마다 총 투자금의 3에서 5% 정도를 떼어 장기 투자 기업들에 분산 투자하는 방법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울프와 센트러스는 초장기로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메인 기업의 차익 실현 시마다 가격 상관없이 소량씩 모아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아직 센트러스 에너지에 투자는 시간이 전혀 급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가볍게 파악해둔 뒤에 이후로도 천천히 센트러스의 사업 경과를 업데이트해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오늘도 차트 없는 주식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